네, 안녕하세요. 전 다원교육에서 경기하고 수학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아린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제가 마지막 순서인데, 이제 이번 경기하고 사실 중간고사보다 이번 기말고사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웠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렵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는 또 어떻게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 1학기에 어떻게 시험 나왔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름방학에 뭘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정규 수업 안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시험부터는 이제 경기여고가 설수령 점수를 좀 많이 축소를 했어요. 원래 작년이나 뭐 몇 년 전까지는 20점까지 설수령 점수를 20점이었다가 원래 그 전에는 또 30점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설수령을 좀 많이 축소를 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객관식에서 조금 더 난이도 있게 그렇게 출제를 하고 서술형은 조금 이전보다는 무난하게 이제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출제 단원은 이번 공통수학원 끝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난이도가 될 텐데 일단은 중간고사는 1번부터 13번까지 그리고 서술형까지는 무난하게 출제가 됐고요. 14번부터 17번까지가 약간 응용된 문제들, 약간 준심화 정도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18번부터 20번까지는 문제도 애초에 오래 걸리게 좀 출제를 하셨고요. 문제 난이도도 높은 편으로 출제를 하셨습니다. 여기 기말고사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일단 난이도 구분은 조금 비슷하긴 한데 서술형은 이번에 약간 어려워지긴 했어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앞에서 시간을 많이 썼을 텐데 서술형까지 이제 하려고 하면은 조금 나 중간고사 때보단 서술형 좀 덜 썼어요. 이런 학생들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난이도 자체는 이제 제가 한 시험지 안에서 난이도 구분을 해놓은 거라서 좀 비슷하게 보이지만 일단 이번에 경기여고 학생들이 기말고사가 많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는 1번부터 13번까지 난이도가 비슷한 편이기는 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근데 중간고사는 사실 1번부터 13번까지 한 문제당 한 30초? 내외로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앞에서 나 좀 풀만한데 할만한데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간고사 때 그러다가 객관식 후반부로 가면서 이거 진짜 어렵다 아마 이렇게 시험을 봤을 거고 이번에는 1번부터 13번까지 꽤 계산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번 같은 문제들도 학생들이 그 2번 문제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한두 개 개수 차이로 또 틀리고 계산 자체도 좀 오래 걸리게 그렇게 출제를 했었고요. 이 1번부터 13번에 행렬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행렬이 계산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중간고사보다 앞에서 시간을 좀 많이 쓰고 그리고 뒤에 순열과 조합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순열과 조합은 또 자신 없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뒤에는 원래 문제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시험 봤는지 모르겠어. 약간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이번에 그럼 기말고사가 유난히 어려웠냐라고 하면 사실 경기여고가 예전보다 계속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어요. 제가 경기여고반을 지금 21년도부터 경기여고 단독반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21년도에는 시험이 진짜 쉬울 때는 1등급 컷이 100점이 나왔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설명회 할 때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는 너무 예전 얘기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21년보다 이제 22년 계속 갈수록 특히나 작년 2학기 때 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좀 특별히 어려웠다 이런 것보다는 경기여고가 한 해를 계속 돌아봤을 때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2학기도 좀 쉽지 않겠구나. 수학에 시간 투자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크게 바뀐 부분이 올해부터는 경기여고 학교 프린트가 없어졌습니다. 원래 23년도까지는 계속 같은 프린트를 나눠줬었어요. 그러다가 24년도에 이제 학교 프린트가 23년도에 한번 바뀌고 24년도에 또 바뀌었었는데 원래 23년, 24년도에는 모의고사 문제들로 한 4, 50문제 정도를 추려서 학교에서 나눠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학교 프린트다라고 있으면 이 모의고사 문제들이 제일 중요하고 이게 시험에 밀접하게 나온다 라고 학생들이 생각해서 시험에 가까워졌을 때도 거기에 집중해서 좀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있다 보니까 외워서 학생들이 좀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학교 프린트가 아예 안 나오고 사실 나눠줘도 그게 다 교과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징적인 학교 프린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외우는 시험이 아니고 정말로 실력을 보는 시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특정 출처 아니면 문항 연습보다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도 그렇고 기말고사 끝나고도 그렇고 이 문제들을 어디서 선생님이 따왔을까라고 출처를 찾아봤을 때 좀 고난도 문제집들 중에서 블랙라벨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 문제 출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 학교 시험에서 이 문제집에서 이 문제가 나왔대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 통틀어서 공부를 했어도 거기서 딱 한 문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집을 자세히 봐야 되겠다. 뭐 하나를 가지고 완전히 독파하겠다. 이거보다는 내가 어떤 문제에 처음 보는 문제를 시험 때 만났어도 그거를 풀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린트가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문항을 출처를 찾아봤을 때도 여기저기서 따오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아예 만드신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내가 그냥 미리 외운다 이거보다는 그냥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개념 정확하게 유형 정확하게 알고 응용을 할 수 있는 그 연습을 좀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사실 경기여고반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작년까지 이제 9등급제다 보니까 1, 2, 3등급 학생들에 맞춰서 교재도 만들고 수업도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어쨌든 내가 조금 이제 올해 기준으로는 2, 3등급 학생들인 거죠. 2, 3등급 학생들이 내가 아직 수학 실력은 좀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이제 시험 대비를 하다 보면 내가 아직 수학 실력이 부족해서 교과서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센 정도의 난이도로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번에 이제 1학기 때 나왔던 시험을 보면은 그 정도로 해서는 거의 한 평균 정도? 그러니까 한 3등급 정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난이도로 이제 학교 시험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어려운 문제 계속 봐야 이렇게 좀 생각을 넓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그 과정은 정말 힘들거든요. 학생들도 저한테 맨날 힘들다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결국에 학교 시험을 잘 보려면 교과서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 13번 이내로 다 나오고 등급이 갈리는 건 그 이후 문제들이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한테 만약에 실력이 부족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맞지 난이도를 낮추지는 말자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도 수업 때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뒤에 워크북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난이도 구분이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려운 문제들 연습을 좀 하는데 이게 특정한 어떤 모의고사 문제를 외워서 푼다 보다는 내가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응용 문제들 좀 여러 개 풀어봐야 되겠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시험에 가까워졌을 때 실전 연습시키고 학생들한테 타임어택 시키고 할 때 일부러 후반부, 객관식 후반부 난이도에 맞춰서 계속 좀 시켰어요. 근데 그랬더니 저희 학생들은 그래도 시험 보고 나서 생소했어요. 처음 보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경기여고가 그래도 외울 만한 그런 문제를 출제하기보다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처음 봤어도 실력이 있으면 시간 내에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기 때문에 어쨌든 외우는 것보다는 실력을 좀 더 높여서 그렇게 이번 여름방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학기 때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2학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그래서 공통수학 2 가이드라인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일단은 3개 단원으로 제가 세 부분으로 좀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원래는 이제 이게 1학기에 들어가던 내용인데 이제 올해부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2학기에 도형의 방정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공부해보면은 알겠지만 도형의 방정식을 좀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힘드냐라고 했을 때 단원이 사실 도형 방정식이 같이 결합된 거다 보니까 이게 도형을 경력 학생들이 도형을 좀 많이 힘들어하는 편이라서 도형을 보는 것도 좀 힘들어해요. 근데 애초에 도형의 성질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또 방정식으로만 풀려고 하다 보면은 계산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거 한 문제 푸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난이도를 많이 높이기 되게 좋은 단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말고사도 만약에 객관식 후반부에 나라면 어디 단원에서 문제를 많이 낼까 이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말고사 파트도 사실은 비등식 파트가 딱 난이도 높이기에는 제일 좋은 단원인데 실제로 객관식 후반부에 부등식에서 어려운 문제들 거의 다 출제했어요. 근데 이제 한 문제 풀 때도 막 케이스 분류도 해야 되고 뭐 한두 개 틀리면은 또 틀려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좀 까다롭게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생각했을 때 시험에서 어디서 어렵게 출제를 할까? 객관식 후반부 문제들은 어디서 많이 출제가 될까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학생들이
1학기 기말고사 때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일단 봤으니까 끝 하고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중간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도 실제로는 이제 시험에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좀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게 학생들이 방정식이라고 그냥 다 계산으로 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경기여고 학생들을 제가 쭉 살펴보면 책실 공부하는 학생들도 풀이 과정도 너무 예쁘게 쓰고 계산도 뭐 가끔 틀리긴 하지만 계산도 잘 안 틀려요. 근데 계산을 정말 많이 해놔요. 근데 이게 도형의 성질을 쓰면은 정말 짧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학생들이 나는 일단 식으로 계산할 거야.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식밖에 없어 라고 해서 식으로 풀게 되면은 같은 문제를 어떤 학생은 2분 안에 풀고 어떤 학생은 10분 넘게 걸리고, 근데 어쨌든 난 답이 나왔어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실전에서 어차피 그렇게 못 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을 바꿔야 될 게 도형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도형의 성질을 진짜 많이 봐야 된다라는 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실제로 이번 겨울방학 때 공편수학 2 특강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휘문걸 학생인데 그 학생도 한 공통수학 2를 한 2번, 3번 정도 했대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쭉 수업을 하는데 그래도 그 학생도 되게 착실히 공부를 해가지고 아는 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문제 쭉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풀면 간단하지? 하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저 예전에 이거 풀 때는 이 문제 하나 가지고 30분 걸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방 풀려서 너무 허무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단원이 어떻게 푸는지에 따라서 그 시간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고, 경기여고가 어쨌든 이번에 객관식이 20문제로 늘어나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관리를 하는 단원도 이 도형의 방정식이다. 단 식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도형의 성질 보는 게 정말 중요하고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도 또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진행할 때 중학교에서, 근데 그렇다고 중학교 걸 다시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중학교에서 중요한 어떤 개념들, 이런 공식들은 꼭 알아야 돼 하는 게 있으면은 제가 또 다시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도형의 방정식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그래도 학생들이 조금 숨통이 트인다라고 하는 단원이 집합과 명제하고 마지막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단원입니다. 아마 이거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에 조금 나누어서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가 막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정확한 개념만 좀 알고 있고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유형들 알고 있으면은 사실 학생들이 시험 볼 때도 무난하게 보는 단원이라서 여기서는 막 여기 시간을 많이 쓴다기보다는 내가 필수 유형은 꼭 알아야 되겠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기본 유형 위주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는 이게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특히나 경기여고가 함수 파트를 낼 때는 항상 여기도 어떤 시중 문제에서 집에서 따오기보다는 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출제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공부 방향성이 내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걸 외워야지 보다는 이렇게 표현이 바뀌면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조금 넓은 범위로 내우기보다는 함수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 부분은 이제 2학기 때 배우는 대수하고 연관이 제일 커요. 그래서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저는 이제 수업할 때 2학년 학생들 수업하는 거하고 똑같이 1학년 학생들을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합성함수 이런 거고 역함수 이런 거야. 그럼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거를 똑같이 이제 1학년 때는 기본적인 함수를 이제 설명을 하다가 대수가 넘어갔을 때는 이제 지수함수, 물구함수, 삼각함수 이렇게 함수가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1학년 때 배웠었던 그게 그냥 함수만 바뀌는 것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거야 라고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실제로 개념 노트도 제가 1학년하고 2학년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서술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길 정말 잘 해놔야 나중에 대수까지 편하다라는 걸 좀 생각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실력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실력을 어떻게 높이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기본적인 교과서 개념도 알아야 되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심화 개념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문제가 빨리 풀려 하는 그런 심화 개념들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 실전에서 쓰일 수 있는 그 심화 개념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한테 개념 노트를 책자로 해서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심화 개념을 계속 여러 번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우고 그걸 시험 전까지 똑같은 내용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번 여름방학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개념을 가지고 어떤 유형이 쓰이는구나. 특히나 앞에 뭐 집합명제라든지 유무리 함수 이런 필수 유형들은 꼭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흐름을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여름방학을 보내고 나서 실제로 이제 개학을 했을 때는 내가 방학 때 배웠던 그 개념들을 이제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처음 보는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학기 중에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원의 특성이나 좀 파악해야 될 거, 내가 집중해야 될 게 좀 다르니까 그 단원의 특성을 생각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제가 이제 2학년까지 조금 길게 봤을 때 사실 이제 2학기 공통수학 2도 중요하긴 한데 2학년 되면 학생들이 배수랑 미적분 중에 대수를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미적분은 사실 전체 내용이 흐름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을 잡으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감이 조금 잡히거든요. 근데 대수는 크게 세 단원으로 지수로그, 그 다음에 삼각함수, 수열 이렇게 있으면 학생들이 1단원 익숙해질 쯤 되면은 2단원에서 아예 새로운 내용을 배워요. 그리고 2단원 내가 조금 이제 알 것 같다 하면은 3단원에서 또 새로운 내용을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됐을 때 겨울방학 때 대수를 맨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은 2학년 1학기 때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 여유가 좀 가능하면 내가 대수를 한 번도 안 했다 아니면 한 번 정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 여름방학 때 대수를 좀 병행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학생들하고 수업 진행할 때 어떤 교재로 수업 진행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맨 앞에 앞서 말씀드린 개념 노트 키라는 걸로 이제 작은 책자로 학생들한테 계속 볼 수 있게 나누어 주고 있고요. 이 A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교재까지가 저희 시험 볼 때까지의 전체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시험 이제 종강할 때는 이제 엠플릭스라는 교재로 타임어택까지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여름방학 때는 이제 개념 노트하고 첫 번째 A2G라는 교재를 집중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념 노트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개념을 설명하는 거를 제가 손으로 다 정리를 따로 해놨어요. 그래서 교재는 매번 바뀌더라도 이 개념 노트는 똑같이 학생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놓고 있고 여름방학 때는 제가 이걸로 거의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보면서 이게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거를 이제 개학했을 때는 우리 배웠었던 거 이런 내용이 있어 하고 복습할 수 있는 그런 교재로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요. 개념 노트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유형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제 교재에서 제가 본교재에서 설명을 쭉 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시중 문제집을 풀어라 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같은 문제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배웠던 이 내용이 이 문제에 어떻게 쓰이는지 같은 문제인지 몰라서 제가 워크북을 나눠줄 때는 항상 본교재하고 순서까지 동일하게 위에 이제 제목도 똑같이 달아놓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춰서 숫자 바뀐 수준, 표현이 바뀐 거 이렇게 해서 좀 반복해서 배웠던 걸 적용시킬 수 있게 그렇게 메인 워크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쨌든 1, 2등급을 생각하고서 교재를 조금 만들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까지는 그냥 메인 워크북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위주로 공부를 해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저도 그걸 너무 풀고 싶지만 저한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힘들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단계별 워크북을 따로 추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7단계 워크북은 저희 본교재 난이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본교재가 좀 어려워? 그러면 좀 낮은 난이도부터 찬찬히 시작해서 어쨌든 메인 워크북까지 하자. 이게 제일 큰 목표고요. 메인 워크북이 그래도 나는 좀 수월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어서 더 높은 난이도까지 그렇게 해서 병행해서 진행하고 이번 여름방학 때도 동일하게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수업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요. 이제 저희 반 개강했을 때 제가 학부모님하고 학생들한테 링크를 하나씩 이제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는데요. 그 링크 들어가 보시면 저희 진도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과제는 어느 정도 했는지 테스트 결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고요. 저희 반은 이제 경기여고 반으로 월금 6시부터 10시까지 계속 이제 2학기까지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
학기 중에는 제가 주말에만 원래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 보통 이제 수업 전후로 클리닉을 진행하고 수업 이제 주말에 학생들을 더 불러서 하는 편인데 어쨌든 방학 때는 조금 그래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시부터 5시에 학생들이 가능한 시간에 와서 오답이랑 오답 노트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제가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클리닉도 가끔 학생들이 저 다른 일정이 있어서 클리닉은 못 가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쭉 방학을 여태까지 지내는 걸 생각해 봤을 때 클리닉에 왔을 때랑 안 왔을 때 그 오답의 완성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통 클리닉 온 학생들이 뭐 숙제가 조금 안 돼 있어도 숙제도 다 끝낼 수 있고 아니면 오답을 했으면은 오답 노트까지 받을 수 있고 그게 좀 차이가 있어서 수업하고 클리닉은 항상 같이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제일 권장할 때 수업 있는 월요일, 금요일 일찍 와서 수업 전에 저번 시간 오답 이런 거 다 끝내놓고 그리고 테스트 봤을 때 테스트 결과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수 만약에 이번에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아니면 내가 한 번 정도 했는데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학생들은 이 대수 특강도 제가 동일하게 개념 노트하고 본교재하고 연계해서 이제 교재 구성까지 해놨으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이제 본 수업 때는 수업 시작할 때 테스트 진행하고 학생들한테 그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틀린 문제들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클리닉지까지 같이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